수 있어. 네, 곤지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미정 강사라고 합니다. 보기도 전에 이미 성이 들어버린 강사입니다. 보기도 전에 이미 성이 들어버린 강사 이미정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2교시 동안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교육과 흡연 예방 교육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계셔서 열 손가락에 드는 강사라고 저는 소개해야 되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B, C, D, E는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B에서 D로 가는 게 삶이래요. B, birth, 태어났어. D, death, 죽음으로 가는 게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누구나 죽어요. 난 안 죽는다. 아무도 없죠. 다 죽죠. 그게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C인 것 같아요. C라는 것은 많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초이스라는 거죠.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가 정말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요. 사람은 재산이요. 사람은 박물관이다 라고 합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 보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오늘 education, 교육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 A예요. A. A가 바로 액션이라는 거죠. 교육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라? 내가 한번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A, B, C, D, E는 인생이다.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 수업하기 앞서 한번 스트레스 한번 풀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허벅지 두 번, 어깨 두 번, 허벅지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다시 한번 더 시작! 허벅지 두 번, 어깨 두 번, 다시 허벅지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자, 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야라고 외쳐야 됩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자, 산토끼에 맞춰보겠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는, 야! 깡총 뛰면, 야! 어디를 가는, 야! 서라고 했을 친구도 있죠. 이 친구들은 서라고 했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머리가 나쁘구나 생각하세요. 무조건, 야!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스트레스 풀고 가겠습니다. 시작! 산, 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는, 야! 깡총 뛰면, 야! 어디를 가는, 야! 저것도요. 스트레스가 풀리나요? 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풀린 친구들을 위해서 신나는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웃으라고 이 사진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 보면서 웃어야 되는데, 신이 날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신이 날아다니는 사진. 안 우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아무래도 좀 재미없는 수업보다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은 웃음감을 시작하려고 제가 지금 웃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진정한 웃음 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남이 웃을 때보다 내가 먼저 웃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웃으셔야 돼요. 재미없어도 재미있는 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뒤집어지는 척하고 웃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웃음 리스트입니다.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따라합니다. 먼저 웃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웃자! 모르는 척하고 웃자! 재밌는 척하고 웃자! 뒤집어지는 척하고 웃자! 자, 우리가 보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긍정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에밀 꾸에라는 사람, 프랑스 아주 유명한 약사입니다. 이 에밀 꾸에를 존경하는 지인이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배를 잡고 약을 달라고. 하지만 약사 마음대로 약을 처방해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탕을 돌돌 말아서 주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 문이 열리자마자 병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 그 지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코에는 병원에 가서 치유를 해서 병이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째 찾아온 거예요. 그 약 먹고 다 나았대요. 설탕 먹고 다 나았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 바로 이 에밀구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옆에 짝꿍에게 믿음을 주는 최고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고요?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나요? 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예, 이거를 누군가는, 음, 공부방에 탁 적어 놓고 매일 이렇게 보면서 힘들 때 또 이제 이걸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살아남은 자는 강한 종도 아니요. 우수한 종도 아니요. 오직 변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변화 많이 외치죠.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긍정은 좋은 사람, 두 번 긍정은 성공할 사람, 세 번 긍정은 주변을 살릴 사람, 네 번 긍정은 기적을 이룰 사람. 긍정이 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외쳐보는 거예요. 6월도 아닌데도 내일 이제 6월이죠. 근데 어때요? 너무 덥죠? 예, 태풍이 막 큰 태풍이 온다 하고 세상이 정말 온통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긍정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먹 딱 쥐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긍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긍정이 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긍정이 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더 시작. 긍정이 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한 친구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행복하다. 이 작은 것을 표현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친구들은 예,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제가 제목을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예. 자, 얼마나 약이라든지 이 약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OS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가 아플 때 약국에 가서 텔레비전 광고하는 약을 안심하고 사 먹었다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요? 사 먹은 적 있다 하는 친구들은 오 하세요. 이거는 아니야. 약국에 가서 이렇게 광고에 약하는 거 무조건 이렇게 달라고는 안 했어 하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처방한 감기약은 가족이 함께 먹는다. 저도 며칠 전에 제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목이 갈갈한데 사실은 감기약을 왔는데요. 세상에 남편이 또 똑같은 감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했는데 쌤도 좀 잘못됐나? 쌤이 좀 전에 알려드렸죠. 정답을 X입니다. 이거는 가족이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 아이와 어른 그리고 또 뭡니까? 나이도 다르잖아요. 몸무게도 다르잖아요. 나는 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약은 나 혼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아플 때는 먹던 약을 조금 더 먹어서 병을 낫게 한다. 이런 경우 종종 있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아침에 감기약을 먹고 점심에 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예, 밤늦게 또 한 번 더 먹는다. 많이 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약을 먹을 때는 그냥 물 없이 삼켜야 효과가 있다. 물을 작게 먹는다. 물 없이 그냥 삼킨 적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아니다. X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하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X입니다. X. 예,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 가끔씩 주스라든지 콜라, 그리고 커피에다가 약을 같이 먹을 때도 있죠. 이건 아주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차가운 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많은 물과 함께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먹지 않고 버린다. 네, 이런 친구들 이거는 어떨까요? 오죠.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달라서 같이 먹어도 효과는 겹치지 않는다. 예,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었고 콜라에도 카페인이 있는데 다르대요. 근데 카페인은 카페인이죠? 그죠? 이건 아닙니다. 어린이가 습관적으로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마땅히 오죠. 그죠? 종합 비타민이나 약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이나 약이 흡수나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뭘까요? O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종합 비타민 약과 같이 커피가 같이 복용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스위스 의학자인 파라셀수스가 약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다.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야,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도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이 독이 안 되려면 올바른 약이 독과 약을 결정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약물의 정의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신체의 작용과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두뇌에 영향을 주어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준추신경, 그리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물질을 뭐란다? 약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약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물의 순기능, 약물의 역기능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약물의 순기능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약물의 역기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정항력을 높인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는 약물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생기고요. 약물의 내성과 그리고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역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약의 역할이라 해서 가왔는데 사진 보니까 아이가 동생이 막 울고 있으니까요. 어때요? 옆에 있는 오빠가 울지 말라고 약을 주네요. 손가락을. 너무 귀엽죠? 자, 약물의 역할 첫 번째는 병균을 죽이거나 억제시키고요. 통증을 감소시키고 안전, 수면, 진정 효과를 내게끔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 감염을 예방하고요. 그 영양 섭취를 도와주고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약물을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 기호품, 비식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은 뭐냐면 바로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하죠. 전문인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서 사용해야 될 의약품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작용이 심하고 내성이 잘 생기며 그리고 약물 간의 작용으로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 용량, 그리고 용법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일반 의약품은요. 한마디로 뭐 소화제, 영양제, 드링크류 등이 이렇게 있는데 편의점이나 가게 그리고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전문 의약품보다는 양리작용이 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약은 약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2012년부터 이제 뭐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서 이제 편의성을 위해 24시간 연중 무료로 운영하는 뭐 편의점이라는 곳에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가벼운 증상의 환자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해서 시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뭐 해열 진통제, 종합 감기약, 소화제, 예, 그리고 파스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것 또한 약입니다. 위험할 수가 있어.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의약품을 복용 시에는 항상 가까운 약국의 약사와 약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호품이에요. 기호품. 먹을 수 있는 식품의 형태로 몸과 마음 그리고 기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익숙하죠? 술, 예, 담배, 그리고 종종 마시는 커피 등등입니다. 술, 담배, 커피 대표적으로 기호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비식품으로 인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성분의 효능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본드, 부탄가스, 시너, 그리고 살충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비식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약물 예방 교육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약물 오용, 그리고 약물 남용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이고요. 내성, 중독, 예, 그 다음에 금단 증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지 않는 약은 잘못 사용했다.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을 임의적으로 잘못 사용했다. 광고만 믿고 약을 잘못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오용입니다. 오용. 자, 그리고 약물을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순간의 쾌락이라든지 현실 도피를 위해서 충동적으로 몸에 해로운 향정신성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 이거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남용입니다. 남용.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물 남용과 약물 오용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다양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구별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약물 복용을 하지 않으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 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의존성이겠죠. 의존을 하는 거죠. 약물에. 예. 그리고 같은 용량을 사용해도 효과가 점차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약물 용량을 점점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내성이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약물을 중단하면 나타난 증상, 불안, 초조, 구토, 두통, 우울, 불면, 경련, 그리고 오한. 아무래도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데 이것도 그저 시간이 정도 지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단 증상입니다. 내성으로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생기는 육체적 의존성이라 해서 강박적 집착을 하게 되고 모든 이제 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의존되고 심리적으로 의존되고 이게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자, 약물 오남용 안전사고 예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의약품을 안전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겠죠. 평상시 드시는 것도 다시 이렇게 드시기 전에 사용 설명서 좀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그리고 충분한 약과 함께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병 안에 든 약을 손으로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손에 이물질이나 세균의 약이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뚜껑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약 복용 시간을 지키고 정량을 이렇게 투약해야 되고요. 정세가 비슷하다고 이제 몇 분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약과 함께 투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잘 봉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약물 보관도 중요합니다. 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이 있는데 용법이죠. 먹는 약이라든지 눈에 넣는 약이라든지 붙이는 약, 바른 약, 주사제 이런 것도 어때요? 먹는 약을 먹어야 되고 바른 약을 발라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 요법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용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 번, 몇 밀리리터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시간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도 소화되고 몸속에 흡수되고 혈액 속에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통제를 일주일간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50%가 증가한다. 야, 그래서 진통제도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멈췄다가 또 좀 이제
힘들어지면 진통제를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약효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약 먹고 이렇게 같이 먹어서 되면 위험한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혈압 약이라든지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은요, 바로 뭐냐면 오렌지, 자몽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아주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병비약 그리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유 같은 유제품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비타민제는 녹차, 홍차와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술 한잔 먹고 나면 진통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면제, 진통제 같은 거는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됩니다. 자, 천식 치료제 같은 경우는 등푸른색에서 몸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 식품들, 그런 것들은 청시치료제와 같이 이제 복용하면 안 되고요. 피임약, 호르몬제, 이거는 인상과 같이 함께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약은 무조건 다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피하는 게 정말 좋겠죠. 자, 올바른 의약품 보관법 해가지고 알약은 바로 습기에 주의하고 직사광선이 없는 상온에 보관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알약보다 가루약이 조금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뜯은 시간 오래되었다면 폐기해야 됩니다. 자, 5일분의 약을 지워왔다면 5일 초까지 폐기해야 되는 게 바로 가루약입니다. 자, 시럽, 물약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보관 장소 같은 경우는 실온이면 실온에 보관해야 되고, 냉장 보관, 내장 보관해야 되고, 냉장 보관 또 냉장 보관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관하는 것도 이렇게 적힌 대로 잘 보관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제품에 부착 때 라벨을 떼지 않고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약은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약품을 이제 올바르게 폐기하는 법이 정말 중요해요. 복용이 끝나 의약품을 폐기를 하고 유통기한이 다 돼 의약품을 폐기를 하는데 어디다 폐기를 해야 될까요?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그런 친구도 있죠. 예, 그런데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폐기하셔야 되고요. 어, 자꾸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향정신성 의약품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우리 향정신의약품에 앞서 몸에 좋은 약품들, 뭐 불소, 예방주사, 항생제, 해열, 치료, 진통제가 있고 몸에 흐르는 약물 같은 경우 술, 담배, 커피, 기호품이죠. 그죠? 본드, 가스, 진통제, 각성제. 우리가 평상시 좋아하는 보니까요. 음료수도 있네요. 콜라도 있네요. 이런 것들이 몸에 해롭다라고 합니다. 놀랬죠?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뇌에 작용하여 생각과 느낌, 판단 등의 정신활동에 영향을 주는 약, 아무래도 몸에 해로움을 주는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보면 초콜릿, 친구들 다 좋아하죠? 녹차, 콜라, 커피 우유, 커피 우유 잘 먹죠? 믹스 커피, 에너지 음료, 커피 음료, 점정 커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향정신성 물질인 카페인이 들어가 있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예, 보면 우리 커피 우유 잘 마시죠. 커피 우유가 보면 이제 카페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요. 녹차는 또 어때요? 콜라, 커피 우유보다 좀 작게 들어가 있죠. 초콜릿도 그렇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스커피도 이제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데, 전문점에서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파는 전문점 커피가 가장 많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음료 한 번씩 이렇게 드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기도 아주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카페인 같은 경우는 흥분제, 이뇨제, 강심제 따위에 이제 쓰이나 많이 사용하면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 중독 증세를 카페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정신적 의존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카페니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참아내야 된답니다. 선생님도 아무래도 카페인 중독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커피 한 잔 안 먹고 깜빡 잊고 안 먹고 있을 때 몸이 좀 피곤할 때 커피 먹으면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근데 조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가 좀 안 좋았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너무 이제 카페니즘에 빠질 정도로 마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카페인 금단 현상으로 집중력 감소, 우울, 변비, 두통, 감기 같은 증상, 근육통, 짜증이 자꾸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뭐 커피 많이 마시면 잠 안 좋은 친구들 좀 있었죠. 저도
그냥 잊어버리고 좀 커피를 많이 마시나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는 게. 카페인이 청소에 위험한 이유는 또 뭘까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뭐, 키가 크는 데를 이렇게 방해하고, 골다공증, 우리 청소년 골다공증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페인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향정신성 물질이 카페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렇게 보시면 긍정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 회복이라든지 집중력, 정확도 향상, 뭐 정신을 맑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임신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는 성장 부진, 저체중아를 이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엄청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혹시 보물 1호 아세요? 국보 1호 아세요? 예, 국보 1호는 바로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근데 남대문이 어때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불탔죠? 그죠? 보물 1호는 다 아실 거예요. 남대문 다음에 뭡니까? 동대문이죠. 근데 동대문보다 한참 위가 바로 국보 1호입니다. 남대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그 토지 문제 때문에 국가에 막 너무 이제 불만을 품고 신나를 불러질렀어요. 옛날에 남대문이고 지금 현재 5년 이렇게 이후에 남대문이거든요. 예전에 이게 남대문 국보 1호인데 지금 현재 그것도 국보 1호인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어,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그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보 1호가 불타 없어졌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하루 억누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카네기입니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가 지난 뒤에도 화가 나면 그때 화내십시오. 이 유명한 카네기도 화가 났을 때 하루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럴 듯이 우리가 정말 화가 나서 힘들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 세 마디를 한다면 조금 누그러진대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구나.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치, 한자 차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외쳐보는 겁니다. 진짜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잘 나간다고 주되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째는 죽을 만큼 힘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분 있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